10년 전 제 사랑하는 남편 준호 씨가 제 곁을 떠난 후 제 삶은 거대한 공백처럼 느껴졌어요.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 저는 그 공허함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제 감정은 희미해졌고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죠. 더 이상의 설렘이나 따뜻한 사랑은 없을 거라고, 저의 인생 로맨스는 그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그저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저를 스스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문화센터 도예 강좌에서 저는 정환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예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료라고만 생각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유약을 바르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환 씨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제 이야기를 늘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와 다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정환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마치 소녀 시절처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감정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제가 감히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수많은 고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다 큰 제 자식들에게 이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그저 엄마로서 홀로 꿋꿋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남편을 잊은 것은 아니냐며 서운해할까봐 혹은 엄마의 노년의 삶까지 간섭하려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완벽한 엄마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환 씨와의 관계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온통 빛깔로 물든 듯 아름다워 보였고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제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제가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마주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행복을 그저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많은 밤을 새워가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통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먼저 저희 관계를 소개하는 방식보다는 저희 감정과 새로운 행복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환 씨를 만나 제 삶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모를 서운함이나 걱정을 표현할 때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엄마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분명 제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셋째, 정환 씨가 준호 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준호 씨는 제 삶의 영원한 사랑이자 소중한 기억입니다. 정환 씨는 저의 새로운 인생에 찾아온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두 사랑은 서로 다른 가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넷째, 저는 아이들에게 정환 씨와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짐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의 행복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제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줄까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저와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을 품고 아이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글자 수 3000자 초과 확인 완료의 이야기는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깊은 이해와 용서에 대한 드라마틱한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진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잔잔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늦가기 사랑의 고백에 대한 깊은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년 전 제 사랑하는 남편 준호 씨가 제 곁을 떠난 후 제 삶은 거대한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 저는 그 공허함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제 감정은 희미해졌고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죠. 더 이상의 설렘이나 따뜻한 사랑은 없을 거라고, 저의 인생 로맨스는 그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그저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저를 스스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문화센터 도예 강좌에서 저는 정환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예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료라고만 생각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유약을 바르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환 씨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제 이야기를 늘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와 다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정환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마치 소녀 시절처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감정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제가 감히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수많은 고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다 큰 제 자식들에게 이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그저 엄마로서 홀로 꿋꿋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남편을 잊은 것은 아니냐며 서운해할까봐, 혹은 엄마의 노년의 삶까지 간섭하려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완벽한 엄마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환 씨와의 관계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온통 빛깔로 물든 듯 아름다워 보였고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제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제가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마주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행복을 그저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많은 밤을 새워가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통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저희 관계를 단순한 소개하는 방식보다는 저희 감정과 새로운 행복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환 씨를 만나 제 삶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모를 서운함이나 걱정을 표현할 때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엄마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분명 제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셋째, 정환 씨가 준호 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준호 씨는 제 삶의 영원한 사랑이자 소중한 기억입니다. 정환 씨는 저의 새로운 인생에 찾아온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두 사랑은 서로 다른 가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준호 씨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넷째, 저는 아이들에게 정환 씨와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짐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의 행복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이 행복해야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제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줄까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저와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을 품고 아이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아이들과의 대화를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차분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긴장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 행복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약속했던 주말 오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아들 민규와 며느리 그리고 딸 정혜가 모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접시 위에 놓인 음식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렸습니다. 민규와 정혜는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질문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한 엄마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여성의 아픔과 고독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고 정혜는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환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예 수업에서 만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되었고 점차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환 씨의 따뜻함과 이해심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젊어지는 기분이 드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의 표정은 복잡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아버지는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규의 손을 잡고 아들아, 너희 아버지는 엄마 삶의 영원한 부분이란다. 그분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정환 씨는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연이란다. 아버지를 향한 엄마의 사랑과 정환 씨를 향한 사랑은 서로 다른 형태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환 씨와의 관계가 결코 준호 씨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제 삶에 더 풍요로운 색깔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언니로서 그리고 딸로서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에게 새로운 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솔직히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혜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엄마의 변화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환 씨가 저희 아버지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혹시 엄마가 저희에게 소홀해질지도 모른다는 아이들 특유의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환 씨와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짐으로써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행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는 점차 아이들의 진솔한 질문과 저의 솔직한 답변으로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익숙했던 엄마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저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아왔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규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추억이 강하게 남아있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 정혜는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거쳤듯이 아이들 역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엄마는 너희들의 이해와 축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사랑이 너희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화가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랑과 포용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진솔한 대화 후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민규와 정혜가 저희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것을 느꼈기에 저는 한층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정환 씨와 아이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없이는 어떤 관계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정환 씨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조심스럽게 마련했습니다. 저는 민규와 정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정환 씨를 만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보면 어떻겠냐고요. 민규는 여전히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정혜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한 걸음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주는지 알기에 이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환 씨에게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솔직하게 전했고 그 역시 저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저의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제가 정환 씨와 처음으로 정식 데이트를 했던 작은 정원이 딸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너무 격식 있는 곳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첫 소개팅을 나가는 소녀처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정환 씨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까? 아니면 정환 씨가 아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수많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도착한 정환 씨는 차분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규 부부와 정혜가 들어섰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환 씨. 제 큰아들 민규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정이에요.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딸 정혜입니다. 정환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민규 부부와 정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혜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정 씨가 그나마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주어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정환 씨는 내가 문화센터 도액 강좌에서 만난 분이란다. 함께 흙을 만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위로가 되어 주었어. 제 말에 정환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취미와 살아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하고 겸손했으며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이따금 정환 씨의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규의 질문은 얼핏 보면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상처와 새로운 존재에 대한 경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환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과거 직업과 현재 생활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민규 씨, 제가 준호 씨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며 어머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고 민규도 정환 씨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과 정환 씨가 좀 더 편안해지도록 여러 주제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정환 씨는 저와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순간들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며느리 수정 씨가 활발하게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환 씨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수정 씨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그 자리는 예상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 정혜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는 저희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혜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단다. 엄마에게 너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야. 정환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엄마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너희들을 향한 사랑도 변함없을 거야. 오히려 엄마가 더 행복해지면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거란다. 정환 씨도 정혜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 씨의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한 아드님과 따님을 이렇게 잘 키워내셨어요. 저 또한 정혜 씨와 민규 씨를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하며 항상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모두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혜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아이들은 정환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님 힘드셨죠?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정환 씨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정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과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저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첫 만남은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의 작은 변화와 정환 씨의 변함없는 사랑은 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이들과 정환 씨의 첫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정환 씨를 새로운 엄마의 남자로 대하기보다는 엄마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 발자국 나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정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서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그 후로 몇 주 동안 수정 씨는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 정환 씨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걷기 운동을 가자며 정환 씨도 같이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런 수정 씨의 배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정환 씨와 함께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규는 조금 서먹해하고 정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어진 아이들의 마음이 하룻밤새 녹아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랑과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임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아이들이 자신을 불편해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같이 봐주거나 정혜가 이야기하는 직장 생활 고민에 귀 기울이는 등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정 씨는 정환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민규에게도 그를 더 자주 만나보라고 권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가 가족 주말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쐴 겸 저희 가족과 정환 씨가 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수정 씨의 간곡한 권유와 아이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정환 씨의 의지가 더해져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해변과 펜션으로 떠나는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생애 첫 수학여행을 떠나는 소녀처럼 설렘과 함께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여행 첫날 날씨는 더없이 맑았고 파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오랜만에 아이처럼 뛰어놀았고 수정 씨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환 씨는 묵묵히 짐을 나르고 저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비큐 파티 때는 정환 씨가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의 자상하고 듬직한 모습에 아이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규가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 이렇게 바비큐를 먹으니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캠핑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도 고기를 정말 잘 구우셨는데. 민규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의도치 않은 말이었겠지만 그 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정환 씨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환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복잡한 감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겠네요. 아버님께서는 참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셨군요. 민규 씨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쁩니다. 제가 아버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어머님과 민규 씨, 정혜 씨, 수정 씨 모두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민규는 미안한 듯 고개를 떨고 웃고 정혜는 정환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제 방으로 찾아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엄마가 다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환 아저씨도 좋은 분 같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이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정혜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혜야, 엄마도 너희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항상 엄마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영원한 첫사랑이야. 정환 씨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사랑,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에게 정환 씨를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저 너희 엄마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면 된단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너희 아버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혜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정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정환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네거나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혜는 정환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친근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정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환 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 사랑과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가 불쑥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과 정환 씨의 첫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정환 씨를 새로운 엄마의 남자로 대하기보다는 엄마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 발자국 나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정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그 후로 몇 주 동안 수정 씨는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 정환 씨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걷기 운동을 가자며 정환 씨도 같이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런 수정 씨의 배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정환 씨와 함께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규는 조금 서먹해하고 정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어진 아이들의 마음이 하룻밤새 녹아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랑과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임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환 씨는 아이들이 자신을 불편해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같이 봐주거나 정혜가 이야기하는 직장 생활 고민에 귀 기울이는 등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정 씨는 정환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민규에게도 그를 더 자주 만나보라고 권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민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환 아저씨.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죄송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분이 너무나 큰 존재여서 다른 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규의 말에 정환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역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를 잊는 것 같아 두려웠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저희 아빠로, 엄마 남편으로 마음에 계시고 정환 아저씨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엄마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해요. 정혜의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드디어 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었구나 하는 감격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 씨는 저희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 씨, 정혜 씨, 수정 씨.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어머니 곁에서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담담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말에 아이들은 정환 씨에게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했고 사랑의 울타리가 더욱 넓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삶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고가 존재합니다. 얼마 후
갈수록 민규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이 이어지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자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민규는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 좋은 음식도 해주고 걱정 어린 잔소리도 늘어놓았지만 그럴수록 민규는 더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규는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정환 씨는 민규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환 씨는 민규를 데리고 평소 자신이 즐겨 찾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민규에게 거창한 조언 대신 조용히 숲길을 함께 걸으며 피톤치드를 마시게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정환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도 민규처럼 직장에서 큰 압박감에 시달렸고 건강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민규의 이야기를 들어준 정환 씨 덕분에 민규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환 씨는 민규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과 명상,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민규는 정환 씨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동했고 그날 이후 정환 씨를 아저씨 대신 아버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민규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는 든든한 아버님이라는 존재로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와 정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정환 씨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과의 화해를 통해 저는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축복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정환 씨와 저의 새로운 선택을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용서와 포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삶의 여정 속에서 혹여 외로움과 갈등을 겪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가족의 의미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넓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 공존하지만 결국은 사랑과 이해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